지금 이 경선과 관련돼 가지고 황교안 후보 측에서 모든 자료 다 까라 이렇게 말했더니 손가락질하면 뭐라 그럽니까? 보수의 악성 종양이라 그랬어요. 자, 그럼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거 지금 안 까면 3차 경선 끝나고 나서 분명 문제가 될 거다.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지금 이 상황에서 윤석열 후보 측이 이겼어요. 홍준표 캠프에서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히 있지. 자, 홍준표 후보가 이겼습니다. 윤석열 캠프에서 가만히 있을까요? TV지. 캠프뿐만이 아니라 지지자분들까지도 난리가 납니다. 이래서 우파 개멸 하는 거예요. 그죠? 자, 결국 벌써 나오잖아요. 홍준표 후보. 기상천외 여론조사 고집하면 중대 결심하겠다. 벌써부터 여론조사 방식을 두고도 기싸움을 벌이는데 그 결과가 나올 때 있어서 2차 경선 때처럼 똑바로 모든 자료에 대해서 공개를 안 해보십시오. 이게 되겠냐고요. 안 되죠. 이제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뭐 윤석열 후보 측에서 계속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만약에 이걸 그냥 가면 자기가 떨어질 때를 대비해서 지금 선방을 놔놓는 거요. 이게 이제 좀 정치를 해본 사람들의 이제 이게 수법인데 사전 예방 주사를 놔놓고 기다리는 거 건물을 쳐놓고 근데 만약에 저래가 홍준표가 2등 됐다. 무슨 이유 똑같이 황교안 대표처럼 밝혀라. 못 밝혀. 그럼 다 탈당해버린다.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거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는 누차 말씀드렸어요. 11월 5일 날 누가 1위가 될지 관심 없어요. 어차피 누가 되던 간에 이재명 때려 부셔야 되니까 저희는 그것만 관심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십시오. 이게 지금 11월 5일 날 누가 되던 간에 싸움판 벌어지게 생겼다니까요. 근데 그 싸움을 지금 부추기는 게 누구라고요? 이준석이라고요. 왜? 해야 될 걸 안 하니까. 더 나아가서 공개를 해야 될 거 더 공개를 안 하니까. 이상한 거잖아요. 자, 분명히 말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경선 일괄 모두 다 중앙선관위에 맡기면 안 된다. 다 안 맡기고 일부라도 갖고 와라.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시할 수 있는 방법 찾아내라. 분명히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2차 경선에 그대로 했습니다. 일괄했어요. 그리고선 제대로 관리 감독도 안 했다는 게 다 드러났습니다. 자, 그런데 그거를 까라 그러니까 까지도 않아요 또. 이거 문제 된다니까요. 아니, 까지도 안 하면서 저거는 다 이상 없다고 자꾸 이래 얘기하는데 이상 없는 게 아니라 이미 대변인 선관위 대변인 김영준가? 하여튼 선관위 대변인 얘기하고 정홍원이 얘기하고 한기호 사무총장 정치 부위원장이지. 네. 부위원장하고 김재원이 하고 4명 다 말이 다르잖아요. 말이 벌써. 자, 그래서 저희가 오늘 부정선거와 관련돼 가지고 새로운 증거를 하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 좀 보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지만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도 저 설명 같이 드려볼 거예요. 분석 자료. 네, 굉장히 중요한 증거입니다. 자, 우리가 이 부정선거와 관련돼서 재검표가 이루어졌고 그런 재검표 과정에서 각종 증거 자료들이 나왔습니다. 그럼요. 자, 투표지를 나갔었어요. 뭐 배춘유 투표지도 나왔었고, 뭐 이발이 투표지도 나왔었고, 뭐 본드가 붙어있는 투표지도 나왔었고, 네, 뭐 여백이 다른 것도 나왔었고, 뭐 테이프가 붙은 것도 나왔었고, 등등등 나왔습니다. 자, 오늘 제가 집중할 건 뭐냐면 도장입니다. 도장. 도장도 어떤 도장이냐? 투표관리관 도장이에요. 그걸 오늘 제가 보여드릴 겁니다. 자, 우리 투표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특히 투표를 하고 나면 이제 투표지가 뽑히면 거기에 있는 선관위 직원들이 도장을 찍어줍니다. 왜냐? 어떤 지역구에서 선거를 했고 그 지역구의 관리관이 누군지에 대해서 증명하기 위해서 도장을 찍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재검표를 하니까 어떤 도장이 있었습니까? 이런 일장기가 나왔어요. 그렇지. 누군지도 네, 누군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거는. 자, 원래 따지면 이렇게 나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투표관리관 도장이 일장기처럼 뭉개져서 나왔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 문제가 있는 거죠. 자, 근데 비단 이게 투표지만의 문제가 아니었었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보여드렸던 것 중에 바로 개표 상황표. 자, 분명히 다른 시간이에요. 다른 시간입니다. 다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개표 상황표 도장이 방향이 똑같아요. 보세요. 다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개표 상황표 도장이 위치뿐만이 아니라 모양까지도 똑같이 했습니다. 안 찍히고도 똑같아. 네. 각도까지도 똑같이 나온 거예요. 각도까지도. 이것도 저희가 분명히 말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것뿐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표 상황표 또는 투표지에
도장을 찍는 이유는 그걸 책임지겠다고 선관위 직원이 도장을 찍는 거예요. 그럼요. 자,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선관위 직원이 도장이 다 따로 있을 거 아닙니까? 제 도장 따로 있고, 대표의 도장 따로 있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도장이 다 따로 있듯이 다들 도장이 따로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자,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보십시오. 송수원. 네, 서울 노원구 공릉 이동 제2 사전투표소에 송수원이라는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밑에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제2 사전투표에도 똑같은 도장이 찍혀져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같은 날 선거를 하고 같은 시간에 선거를 하는데 서울에서 찍힌 도장이 경기도 용인 가서 똑같이 찍힌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자, 그래서 제가 차로 얼마나 걸리나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보세요. 아무리 빨라도 1시간 40분. 아무리 빨라도. 2시간 정도. 네, 그러면 지금 엄연히 따지면 그럼 뭡니까? 지금 송수원이란 분이 서울 노원구에 있다가 한 2시간가량 운전하고 와갖고 경기도 용인 가서 또 도장 찍어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이제 이럴 수는 없는 게 뭐냐면 각 지역별 투표관리관은 이미 사전에 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저기 가서 찍을 수 없어요. 말이 안 되죠. 자, 이거 지금 뭐 이걸 진짜 밤새도록 눈 빨개서 연구해서 찾아냈는데 박준 변호사 좀 아까 뭐 통화를 해봤더니 아니 이거 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아까 뭐라더라? 뭐 축지법이나 용인수를 쓰지 않으면 분신술을 쓰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이제 답변을 했어요. 그러면서 야, 이거 이제 고발해야 되지 않겠냐 이래서 이제 뭐 고발한다고 하는데 요것도 우리도 오상용 단장 바로 또 고발을 해주면 좋겠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좀 잘하시는 거니까 제가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말이 안 되잖아요. 말 안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투표를 할 때 있어서 자 저기 게다가 도장을 찍힌 게 바로 사전투표입니다. 사전투표. 우리 잘 아시겠지만 사전투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날짜예요. 그럼요. 근데 제가 또 가까우면 모르겠어. 서울에서 서울이면 모르겠습니다. 근데 서울 노원구에 있던 송수원이란 도장이 갑자기 경기도 용인에서 발견이 된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런데 이게 비단 저 한 개뿐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보시면 경주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경주 양남면 제2사전투표소에 김준호란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근데 경주 보독동 제2사전투표소에 김준호란 도장이 모양이 똑같이 찍혀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좀 궁금했습니다. 아, 그래서 경주에서 경주니까 그렇지. 뭐 갈 수도 있겠다 명단이니까. 생각을 해봤는데 찾아보니까 자, 아무리 빨라도 43분 걸립니다. 원활하게 가도 파란색이 떠도 운전해서 가도 43분이 걸려요. 1시간 이상 걸린다니. 그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그런데 이게 또 끝이 아니라는 거죠. 또 뭐도 있냐? 자, 이게 이렇게 더 있다라는 겁니다. 자, 대구 동구 안심 제 3, 4동 제2사전투표소에 김경기란 도장이 찍혀 있는데 이게 같은 날에 경상북도 경산시 남부동 제2사전투표에 똑같이 찍혀 있고요. 경상북도 안동시 임동면 제2사전투표소에 장문석이라 적혀 있는데 자,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제2사전투표에 장문석이 똑같이 찍혀 있는 겁니다. 그 제가 체크해봤어요. 봤더니 자, 일단 보니까 대구에서 경산 가는 거 37분. 자, 안동에서 안동이라도 뭡니까? 최소 1시간 가까이 걸려요. 55분.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근데 우리가 어떤 이유가 됐든 간에 뭐 투표구 별로도 이 사람 저 사람 달랐으면 똑같아서는 안 되는 거지만 지역이 다른데.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 잘 아시겠지만 네. 계속 설명드립니다. 가서 우리가 투표 도장 찍잖아요. 근데 그 도장이 어떻게 서울에서 찍히고 있던 게 경기도 가냐고요. 박주현 변호사 말대로 분신술 내지는 갑자기 뭐 순간이동을 하지 않는 이상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지금. 근데 그 불가능한 일을 우리가 직접 지금 목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 이준석이는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악성 종양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선거를 치렀던 중앙선관위를 데리고 지금 국민의힘 경선 과정을 일괄 맡겨놓은 겁니다. 그래 놓고 자료를 공개하라니까 못 가겠다고 닭발을 내밀고 있는 거예요. 자, 요거 한번 다시 잠깐만 좀 비춰줘봐요. 내가 이 경험이 있어서 그런데 아니고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면 도장 이 서체 유형이 다른 것도 한번 해봐요. 서체 유형이 거의 비슷하다는 걸 한번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송수원,
김준호, 장문석. 유형이 똑같잖아요. 그 앞에 성 쓰고 뒤에 이랬었는데, 이게 뭐가 있냐 이러면, 아마 그 변호사 317에 이래 있어 보면 이제 도장을 이제 못 가져오면 도장을 뽑아서 이렇게 조합해서 만드는 도장들이 있어요. 그런 도장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저거들이 만들어서 막 찍었다 이거. 범인 드디어 4.15 부정선거의 범인 잡았습니다. 이자들만 잡아다가 선관 그 투표 관리관이니까 뭐 많은 사람도 아니에요. 이건 그냥 잡아다가 바로 조사하면 4.15 부정선거는 이거 전체 다 틀면 엄청나게 나오겠는데. 그러니까 물어보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저 도장을 찍은 사람한테 야, 이 도장이 도대체 어떻게 나온 거냐? 서울에서 찍던 사람이 어떻게 가? 경기도로 갔냐? 1시간, 2시간 가까이 걸리는데 이건 물어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자, 이걸 어떻게 구했냐면요. 국회를 통해서 선관위가 사전투표 도장들을 다 공개를 한 겁니다. 공개를 했을 때 저게 보니까 지금 저렇게 지역구에 저런저런 도장이 찍혀 있다고 선관위가 밝혀준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선관위가 내놓은 증거들을 분석해보니까 저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죠. 자, 게다가 이 도장 중에서 되게 이상한 도장이 뭐냐면요. 자, 분명히 도장이라는 건 사람이 찍습니다. 그럼요. 도장이라는 건. 자, 그런데 지금 보면요. 이런 도장들이 발견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찍는데 제가 뭐 모르겠어요. 보니까 뭔가 되게 잘린 듯한 느낌으로 도장이 찍혀 있죠. 그러네. 잘린 듯한 느낌. 자, 잘린 듯한 느낌으로 찍혀 있습니다. 자, 이것뿐만이 아니라 보시면 자, 이번에는 동서남북 양옆 위아래 잘 보십시오. 끊겨 있습니다, 도장이. 그래. 이렇게 찍을 수 있나요? 아니, 이렇게 도장을 만들었나? 아니면? 아니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선관위가 내놓은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찍혀 있는 도장들이 실제 있었다라는 거죠. 도장 자체가 이렇게 둥글게 돼 있어야지. 도장이 그러니까요. 깎여 나간 도장이 어디 있냐고. 자, 그럼 저희가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는 지금 이게 불법행위다. 이건 지금 뭐 무조건 이 사람 잡아가야 된다.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뭡니까? 해명해야죠. 더 나가서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를 벌이고 수사를 벌여서 명명백백하게 국민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게 선관위와 이 책임자들이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근데 이걸 말하면 다 안 된대. 이걸 말하면 악성 종양이고 이걸 말하면 구구고 그렇지. 이걸 말하면 틀딱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거는 지금 우리 준 PD가 설명했지만 저거는 빼도 박도 못합니다. 변명도 안 돼. 거짓말도 안 돼. 왜냐하면 동명이인이라 혹시 있다 그러면 그 도장이 달라야 되는데 지역이 다르고 도장도 똑같고 이름도 똑같습니다. 이거는 뭐 아까 뭐 진짜 신도 이거는 이렇게 할 수 없어. 신도 안 돼. 큰일 났네 이거 이제. 그러니까요. 끝났네. 끝났어.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말하는 바는 이 사람들이 무조건 범인이다. 이 사람들을 잡아다가 지금 빨리 어떻게 해야 된다. 그 말이 아니라 물어봐야죠. 야, 어떻게 이렇게 가능할 수가 있냐 도장이. 아, 너 분명히 서울에 있었다는데 어떻게 갑자기 경기도로 갔냐. 아니, 분명히 저기 있었는데 어떻게 일로 내려왔냐. 대구에 있었는데 어떻게 갑자기 경산으로 어떻게 올 수가 있느냐. 그럼 이 사람들이 뭔가 해명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이 4.15 부정선거에 대해서 우리가 무조건 다 뒤집어버리자. 이 모든 투표를 다 뒤집어버리자. 이게 아니라 검증하자는 거 아닙니까? 검증하자는 거. 물어봐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물어보자 그러면 왜 물어봐? 니들 다 음모론자들이야. 니들 다 틀딱들이야. 니들 다 짜고 치는 거지? 니들 다 악성 종양이야.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사실은 내일이라도 국민의힘 대선 후보자들이 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정권 맡길 이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확실한 증거가 드러나 있는데 이걸 선관위 보고 밝히라고 말 한마디 못한다 그러면 이 사람들 절대 대통령 시켜주면 안 됩니다. 다른 것보다는 이준석이는 스스로 이걸 밝히고 그게 맞다 그러면 정계 은퇴를 해야 될 것이고 만약에 이게 이준석이 스스로 밝히지 못한다 그러면 이준석이는 상부 대선을 치를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바로 그 부분인 거예요. 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이런 증거 자료들과 이러한 각종 자료들을 분석해서 내놓은 게 좌파들이에요?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전부 다 우파들. 우리 우파 변호사분들이 자, 이 많은 걸 다 받아다가 지금 다 하나하나 확대해서 이 많은 걸 받아다가 하나하나 확대해가지고 다 분석하신 겁니다. 분석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라고 지금 우리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왜 이런 주장을 합니까? 솔직히 그 변호사분들 이렇게 밤새서 눈이 빠져라 이걸 분석한다고 그분들에게 직이 돌아갑니까? 뭐 돈이 들어갑니까? 아무것도 안 들어와요. 오로지 뭡니까? 이 정권이 이번 대선판에서 4.15 부정선거와 똑같은 짓거리를 벌일까봐 그게 우려가 되니까 이걸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엄연히 따지면 국민의힘 좋은 일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말하니까 준석이 뭐라 그럽니까? 네? 보수의 악성 경향이래. 이게 말이 되냐고요. 자, 이준석은 원래 어떻게 됩니까? 당 대표라면 이거 들었어. 그러면 선관위 측에다가 해명하라고 오히려 요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선관위에게 해명하라고 요구하기는커녕 그런 선관위를 국민의힘 경선에다가 일괄 다 맡겨버리고 모든 것들을 다 맡겨버리고 심지어 관리감독도 제대로 안 한 채로 뭐 한 겁니까? 데이터 다 깔아 이랬더니 못 깐다. 우리 보고 왜 깔아 그러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리고선 이게 중대한 해당행위다 라면서 노발대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교안 대표가 뭐 얼마나 열받았으면 결국 이제 고소를 했어요. 했으니까 이제 이분 25일에 이제 재판이 열리면 이제 아마 26일만 결론 낼 수밖에 없어요. 이건 선거와 관련된 문제니까. 자, 중요한 거는 이준석이가 아직도 이 지금 현재 준 PD가 보여준 이 다양한 이 부정투표지들을 보고 인식 자체를 하지 않는다는 거는 이미 부정선거에 대해서 뭔가는 캥긴 게 있든지 선입견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인정하면 내가 죽는다. 이걸 인정하면 유승민이 죽는다. 이걸 인정하면 우리 진짜 밤이당 출신들 다 죽겠겠다. 그러니까 닭발내미는 이 꼬라지밖에 안 됩니다. 이걸 묵과한다 그러면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은 전부 사퇴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 말을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항상 황교안 후보도 그렇고 우리가 제기하는 게 뭡니까? 우리 그냥 무작정 얘기 안 해요. 다 이렇게 근거 자료를 갖고 되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만들어낸 거 아니라니까요. 국회를 통해서 선관위 측에 자료 요청을 한 거고요. 그 루트를 통해서 선관위가 넘겨준 자료예요. 자, 그런데 우린 이렇게 근거를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엄연히 근거를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손가락질하는 이준석은 주장만 할 뿐이지 근거가 없어. 그냥 무조건 나쁘대. 그냥 무조건 니들은 안 돼. 니들은 악성 종양이고 니들은 다 음모론이고 니들이 말하는 건 다 주술이야. 근거가 없어요. 그래놓고 자기가 말하는 건 다 맞다시 이게 뭔 개똥돌리예요 이게 무슨. 이런 자료까지 증거까지 다 제시했는데도 이준석이를 못 쫓아낸다 그러면 다음 총선에서 새누리당 그 한 표도 몰아주면 안 됩니다. 이걸 저거들이 찾아내도 될까 말까인데 우파 국민들이 앞장서서 우파 변호사들이 앞장서서 밤새워가면서 내일 버려가면서 생업을 포기해가면서 이런 증거들을 찾아줬으면 고맙습니다. 알아보기 이거 얼마나 좋아 선거예요. 이거 당장 이거 선관위 까라고 대검 앞에 가서 쓸데없는 피켓 들고 헛질할 게 아니라 선관위나 대법원에 빨리 다 깔아 이거 한번 해보라고. 자, 보십시오. 자, 이걸 솔직히 엄연히 까면 저희가 까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 잘하면 저희 법적 조치 들어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아무도 안 까니까 저희가 까는 겁니다. 아무도 안 까니까. 박주현 변호사님이 SNS 올리고 있고 그 SNS 올림에 있어서 다 본인의 또 방송도 하고 계시고 근데 솔직히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많은 관심이 없으시다 보니까 그냥 오로지 특정 후보 어떻게 하면 청와대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단일후보 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방송에만 집중을 하니까 안 되겠다 해서 저희가 까드린 거예요. 저희가 왜 우려를 하느냐. 몇 번 말씀드렸어요. 자, 보세요. 지금 민주당이나 좌파 진영에서 누구 선택했습니까? 이재명을 선택했어요. 근데 지금 이재명 대장동 게이트 돌아가는 걸 보니까 리스크가 너무 커요. 지지율이 답보 상태야. 딱 보면 이 정권이 검찰이 대놓고 뭉개주고 있어요. 국민들 분노를 더 가중시키고 있다고요. 즉 이재명이 본선 가더라도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근데 이런 이재명을 내려앉히고 다른 후보를 갖다 꽂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도 리스크가 클 거 아닙니까? 갑작스럽게 후보에 오르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재명이 되던 간에 이재명이 안 되던 간에 리스크는 커요. 문재인에게. 그러면 왜 이렇게까지 하고 있을까? 믿는 구석이 따로 있는 게 아닐까? 라는 의문이 든다는 거죠. 그 믿는 구석이 뭘까? 부정선거이지 않을까? 라는 우려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자료까지 보여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걸 보고 뭐라고요? 악성 종양이다? 진짜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지.
이거 이제 한번 보시면 사회적 거리두기 싹 풀어놨다가 왕창 또 나오면 선거 막판에 가서 이제 또 걷어집니다. 그러면 또 무슨 뭐 온라인 투표니 뭐 지랄해가지고 이제 한번 어떤 방법을 택하든지 있어도 그냥 넘어갈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냐? 막판 이제 완전 벼랑 끝에 왔는데 무슨 수를 쓰더라도 살아남아야 되겠다면 아니 한 번에 있는 두 번 못하겠냐고요. 더더욱이나 이재명처럼 저렇게 뻔뻔한 사람들끼리만 모이면 뭘 못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부정선거 관련돼서 너무 잘 알아요. 이 정권 내에서 실체 밝힐 수 없다라는 것. 더 나아가서 4.15 총선 전체를 뒤집자는 게 아닙니다. 뭡니까? 4.15 총선 당일날 문제가 되고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그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근거를 대고. 그럼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를 벌이고 제대로 재검표를 벌이고 여기서 해명을 해야 되는데 보세요. 재검표가 이루어지기랍니까? 해명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아니면은 여기 손가락질하는 데서 근거를 제대로 되기랍니까? 아무것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하는데 우리가 다 나쁜 놈이야. 네? 이렇게 방송하는 우리가 제일 나쁜 놈들인 겁니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자, 우리 아직 못 보신 분이 도장 사진 한번 다시 보였는데 보여주시고 이 다른 것보다가 이거 여러분 뿌릴 수 있는데 다 뿌리세요. 대한민국 국민이 이 방송을 보고 야 이건 100% 더 이상 빼박 지금까지 나온 자료 중에 가장 빼박 증거일 수 있다고 보고 이거는 뭐 어떻게 변명이 없어. 한번 보세요. 지역이 다른데 도장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다시 설명을 드리면 원래 우리가 투표를 하게 되면 투표지에 사전투표 관리관이 이렇게 도장을 찍어줍니다. 도장을 찍어줘요. 사전투표든 본투표든 이렇게 다 도장을 찍어줍니다. 자,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냐? 다시 사진을 보여드리면 이런 거예요. 경기도 노원구 공릉이동 서울로. 네, 서울 노원구 공릉이동 제2사전투표소에 송수원이라는 도장이 찍혔는데 이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제2사전투표소에 똑같이 찍힌 겁니다. 아니 투표를 같은 날짜인데 어떻게 똑같이 찍히냐고요 이게. 자, 그런데 이게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뭐라 그랬죠 제가? 자, 이거 보시면 경주에도 이런 일이 있었고 심지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어떤 일이 있었냐? 자, 경부. 네, 보시면 또 이렇게도 있었다는 거예요. 대구 동구에서 경상북 또 경산으로. 네, 안동시 인동면에서 안동시 도산면으로. 이런 도장들이 실제로 우리가 발견을 했다라는 겁니다. 저걸 무엇으로 변명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리 설명을 해도 분신술, 그러니까 제가 제 머리로는 뭐 다른 이유가 있으면 해명을 하시라고요. 제 머리로는 분신술 내지 아니면은 뭐 순간이동술이 아닌 이상 불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해명할 수 있으면 해명을 하시라고요. 아니 분신술도 안 돼. 네, 근데 해명을 안 하니까 문제인 거잖아요. 분신술 안 되는 게 왜냐면 그 지역에 이미 투표 관리인으로 선정돼 버리면 다른 지역에 이중으로 투표 관리가 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은 그 지역에서 지가 맡은 그 투표 관리관 거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분신술이 아니고 야 이거 신도 해결 못한다. 이거는 그러니까요. 뭐 자수하는 수밖에 없네. 자수하여 강명착자. 그러니까 저희가 말하는 건 뭐 이 사람이 당장 뭐 문제가 있다. 이 사람에 대해서 뭐 수사를 빨리 벌여야 된다. 그게 아니라 해명을 해달라고요.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문제에서 해명을 해달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해명을 안 해. 재검표도 안 해. 그래서 이걸 해명하고 재검표해달라는 뭐라 그럽니까? 니들이 극우 툴딱이야. 니들은 음모론자들이고 다 주스랭이다들이야. 니들이 다 악성 종양이야. 라고 말하는 게 누구라고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춘석이라고요. 이러니까 제가 화가 나는 거라고요. 자 일단 어찌됐든 우파 쪽에 우리 특검단 클린 선거 거기 또 우리 뭐 자유대는 호국단 그리고 뭐 곳곳에 우리 뭐 변호사 단체 하여튼 전체 다가 이거는 전부 고소고발을 통해서 이 진실을 밝혀달라고 해야 됩니다. 네. 야 드디어 걸렸어. 자, 그래서 저희가 보여드렸습니다. 이 보여준 거에 대해서 준석이는 괜히 악성 종양이라고 말만 떠들지 말고 준석아 해명을 해. 네가 선관위에 물어보던가 선관위 대신해서 말을 하던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지 않겠냐.